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라입니다. 네, 오늘은 약간 뷰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지금 여행을 와 있어요. 좀 약간 갑작스럽게 여행을 왔는데 이 여행을 어디로 갈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도 이제 막 질문 같은 거 올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제 하동 구례 이쪽이 좋다고 몇 분께서 알려주셔가지고 하동으로 여행을 왔어요. 하동에 여행을 올 거라고는 제가 이제 살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좀 뭔가 갑작스럽게 그리고 좀 뭔가 네, 갑작스럽게 오게 됐어요. 갑자기 여행을 온 이유는 그냥 이제 시간도 마침 되기도 했고 요즘에 좀 힐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힐링도 할 겸 사람 없는 곳에 가고 싶어서 여기에 왔는데 진짜 사람이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숙소에도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왔는데 숙소에도 저 혼자 있고 어젯밤에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이 주변이 다 막 녹차밭이랑 시골집 이런 곳들이어가지고 밤이 되면 진짜로 깜깜해요. 그래서 지금도 오후 5시인데 지금 아직 밝잖아요. 근데 1시간만 있어도 엄청나게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영상을 찍어볼까 해가지고 켰는데 사실은 뭐 어젯밤에도 이제 혼자 있고 하니까 뜨개 수다를 찍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막 혼자서 막걸리 먹느라고 막걸리 먹느라고 영상은 못 찍었고 지금 오후에 이렇게 켜봤어요. 오늘은 뭐 했냐면 쌍계사라고 아시나요? 하동에 쌍계사라는 절이 유명해요. 그래서 쌍계사에 혼자 다녀왔고 숙소에서 걸어서 한 2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산책 겸 걸어갔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사람도 진짜 적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고 이제 오후 일정으로 물론 쌍계사도 약간 오후에 가긴 했지만 오후 일정으로 도심다원이라고 숙소에서 진짜 가까운 곳에 있는 차밭하고 카페를 같이 하시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녹차를 마시러 갔었는데 닫은 거예요, 하필. 그래가지고 지금 어쩌다 보니 계획보다 이르게 숙소에 돌아와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숙소가 굉장히 뷰로 유명해요. 지금 방에서도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바로 옆에 차밭이 있어요. 차밭 뷰 해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차밭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가 진짜 잘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도심다원에 가는 것도 좋지만 숙소에서도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저는 이렇게 또 뜨개질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뚜벅이 여행이기도 하고 제가 혼자 하는 여행이에요. 혼자 여행해본 거는 지금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제가 겁도 많아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심심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근데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이렇게 혼자 여행을 와본 게 처음이니까 굉장히 솔직해진다고 해야 되나? 감정 표현 같은 것도 그렇고 혼자서 있을 때 감정을 굉장히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아까도 쌍계사 갔을 때 혼자 생각했던 건데 제가 혼자서 쌍계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던 것들 그리고 느꼈던 감정들 같은 거나 그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왔으면 좀 덜 심심하고 좋기는 했겠지만 그 정도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는. 근데 하동은 혼자 여행하기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근처에 아무래도 여기가 완전히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고 사람도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같은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막 부산 여수 이런 곳처럼 많지 않은데 파는 메뉴들은 다 비슷해요. 여기가 섬진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제첩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첩국하고 제첩 정식하고 제첩 전하고 제첩 무침하고 제첩 회하고 막 하여튼 제첩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제첩은 근데 첫날 와가지고 첫 끼니로 먹어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먹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둠 부침을 사다가 이제 막걸리하고 혼자서 먹었고요. 그리고 오늘 낮에는 이제 쌍계사 밑에 또 거기도 다 제첩하고 무슨 더덕 정식하고 이런 거 파는데 이게 하동이 혼자 여행 오면 좀 그런 게 1인분 메뉴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었던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도 아까 전에 예약하려고 보니까 1인은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못 갔고 제첩 정식도 2인분씩부터 되고 그래서 1인 혼자서 가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제첩 비빔밥이나 제첩국 이런 거밖에 없고 그리고 참게탕 이런 거나 은어튀김 이런 것도 유명한데 걔네도 다 2인 이상이라서 먹을 거는 딱히 그렇게 마땅치는 않더라고요.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이번 여행은 제가 보통 여행을 다니면 먹는 거 위주로 이렇게 여행 계획을 짜는 편인데 이번에는 숙소가 좀 더 중점적이었거든요. 숙소에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싶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묵는 이 숙소도 아주 마음에 들고 내일은 한옥에서 잘 거거든요. 근데 한옥이 거기가 또 예약하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래요. 사실 지금 있는 숙소도 예약하기가 힘든 곳이라는데 요즘에 비수기인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평일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예약하기 힘든 숙소들을 운 좋게 비어 있어서 예약을 해가지고 내일 가는 숙소도 상당히 기대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럴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 내일 모레 숙소는 절이에요. 저 템플스테이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템플스테이 할 거거든요.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구례로 넘어가서 템플스테이도 하룻밤 할 거고 그러고 이제 금요일 날 되고 나서는 여수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수에서 이제 뜨노노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해가지고 금토일 보내고 이렇게 올라가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틀 차이고 어제는 제가 서울에서 남부터미널에서 화계 버스터미널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남부터미널로 가는데 버스가 또 제가 출근 시간 그거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좀 막 차도 밀리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원래 9시 버스였는데 11시로 미뤘어요. 그래갖고 애초에 계획했던 일정보다 또 좀 늦어졌는데 이게 겨울에 여행을 가면은 약간 단점이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짐을 진짜 적게 싼다고 쌌거든요.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상의 2벌 하고 하의 2벌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한 그냥 진짜 필수품들 거의 이 정도만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조그만 캐리어 하나 하고 백팩 하나 했는데 그래서 일단 화계까지 갔을 때 이미 약간 녹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어제는 진짜 별거 하지도 못하고 그냥 화계 장터만 조금 보고 숙소에 와가지고 계속 쉬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숙소에서 뭔가 먹으러 나가려면 쌍계사 근처까지 가야 해요. 그래서 어제도 해가 지기 전에
나간다고 나가가지고 한 2km 정도 걸어야 하거든요. 2km 걸어갖고 음식 포장해 왔는데 가는 길이 너무 캄캄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감사하게도 여기 에어비앤비 사장님께서 태워다 주신다고 하셔갖고 데려다 주셨는데, 근데 가는 길이 진짜 무서웠어요. 혼자 그 캄캄한 숲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무서워갖고 아이고, 제가 거기다가 겁도 너무 많아갖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네.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는 스톡홀름 스웨터예요. 이 스톡홀름 스웨터 중에 이게 유넥도 있고 브이넥 버전도 있죠. 저는 브이넥 버전을 뜨고 있습니다. 이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뜨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뜨고 싶었던 옷인데요. 근데 이번에 제가 뜨친 분들하고 소소하게 같이 뜨기로 했거든요. 함트 이름이 헨레프 함트예요. 그 핸드다잉년 레이스에다가 뿌띠니트 함트. 그래서 레이스 합사해가지고 뿌띠니트 도안 하나 정해서 하는 건데, 저는 예전부터 꼭 뜨고 싶었던 이 스톡홀름 브이넥 선택을 했고요. 지금 어떤 실을 합사했는지는 이번 단만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함뜨는 작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가 되어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 편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물이 이런 편물이에요. 약간 화이트 톤에,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하늘 색깔 그리고 초록 색깔 조금씩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있는 보이시죠? 이런 느낌의 편물입니다. 네, 예쁘죠? 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실인데 얘가 마이얼스, 포포와비 스튜디오의 마이얼스 구매했던 레이스얀 하나고요. 그리고 제일모직 노블레스, 네, 제일모직 노블레스 아이보리를 3겹 잡아가지고 얘랑 레이스얀이랑 합사해서 총 4겹으로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제일모직 노블레스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디서 샀었지? 소소한 김칸이었나? 네, 거기서 주문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거기도 올라왔었더라고요. 그 니트 컨테이너? 거기도 올라왔어서 다른 뜨친 분들께서도 구매를 하셨고, 이 제일모직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실이 후기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다른 뜨친 분께서 뜨셨던 스웨터 만져보고 이거 뽁닥하니 괜찮다 싶어서 구매를 했었고,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00g이었나? 660g? 어쨌든 정콘이었어요. 정콘에 18,000원? 19,000원? 이 정도로 구매를 했었어요. 저렴하죠? 그래서 제일모직 노블레스 촉감은 약간 퐁신퐁신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무슨 파운드 케이크 같은 느낌으로 편물이 좀 퐁신퐁신한 느낌이고, 뭐 엄청나게 부드럽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요.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촉감 자체가 약간 부드러운 램술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캐시미어나 슈퍼파인 메리노 이런 실들의 촉촉한 느낌은 없고 약간 건조한데 퐁신퐁신 카스테라 같은 느낌 나고, 그리고 약간 부드러운 램술. 근데 이 아이보리 컬러를 한 콘을 사두면 뭐 어디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 마이얼스를 제가 이 제일모직 노블레스 구매하기 전에 데일리 니팅년에서 캐시 30짜리 콘사를 또 주문을 했었어요. 원래 이 마이얼스하고 합사를 하려고. 근데 걔가 실제로 보니까 약간 베이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웜톤 느낌의 실이랑 합사를 하니까 이 마이얼스가 약간 죽었어요. 얘는 아무래도 쿨톤이니까. 그래서 색감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이 아이보리 컬러 다시 주문한 거거든요. 근데 웜한 느낌 없고요. 괜찮아요. 그냥 합사용으로는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어디에나 합사하기에 좋은 무난한 실? 그래서
그리고 실 자체도 좋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후기도 많고.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실먼지도 별로 안 나고 네, 털도 안 날리고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이얼스 컬러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레이시안을 합사할 때에는 볼실보다 콘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연사된 실보다 연사되지 않은 그냥 합사만 돼 있는 실이 레이시안을 합사할 때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연사가 되어 있는 실하고 합사를 하게 되면은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레이시안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 편물에서 보면은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합사된 실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번에 마이얼스를 합사할 때는 약간 애먹었던 게 이 레이시안이 약간 탄성이 있는 느낌인지 약간 굵기가 좀 달라서 그런지 합사하는데 자꾸 밀리는 거예요, 레이시안이. 그래갖고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잘 해서 왔고 지금 볼을 그 소형 와인더로 감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던 볼이 원래 처음에 119g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행을 와서 뜨개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를 119g짜리 하나랑 113g짜리 하나랑 80g짜리였나? 81g? 이 정도짜리를 또 3볼이나 들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100g짜리도 이만큼 또 못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이 정도가 한 80 몇 그램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만큼 떴습니다. 그래도 어제 밤에 조금 뜬 거 치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편물도 마음에 들고 폭닥폭닥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고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지면은 화면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 뭐 안 되면 내일이나 모레나로 또 미뤄도 되겠죠? 절에 가도 아마 조용할 거고 템플스테이 할 때도 그리고 내일은 한옥에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조용할 거고 제가 내일 가는 숙소는 이게 뜨개수단지 여행수단인지 이번에는 약간 영상이 헷갈리죠. 근데 그냥 뜨개거리 가지고 오셔서 뜨개 하시면서 그냥 찬찬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제가 내일 가는 숙소는 예약이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이제 한옥 숙소인데 방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내일 묵는 숙소는 방에 전각? 누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따로 딸려 있거든요. 그래서 뷰가 진짜 미쳤대요. 뷰가 너무 좋대요. 근데 이제 또 겨울이고 서울은 어제 눈이 왔다고 하던데 여기는 눈은 안 오고 그냥 지금 한 1도? 0도?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각을 창문을 열고 뭔가 있기에는 너무 추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인생샷을 위해서도 그리고 뭔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돈 조금 더 주고 가는데 좀 더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내일 가는 숙소는 근처에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무슨 배파이를 파는 곳이 있대요. 약간 그 대만의 펑리수 느낌으로 펑리수는 파인애플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를 가지고 만드는 파이라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내일 사러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사서 이제 너무 무겁지 않으면 엄마 아빠도 가져다 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저 템플스테이도 되게 기대 중인 게 여태까지 제가 템플스테이를 되게 몇 년 전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항상 뭐 딱히 계기도 없고 기회도 없고 해서 안 갔었는데 이 그 천은사라는 곳이 있대요. 구례에 구례 천은사인데 약간 미스터 선샤인도 거기서 찍었었고 저는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내일은 스님 절복 같은 그런 거 입고, 그리고 내일이 아니야, 내일 모레지.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기대가 되네요. 오늘 저녁은, 오늘 점심에는 그래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맛이 있긴 했거든요. 약간 여행 가서 먹는 음식은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저녁은 귀찮아가지고 어제 한 반 정도 먹다가 모든 부침이 남았거든요. 그거 하고, 그리고 라면 사왔었는데 혹시 배고플까봐 그거 하고 같이 먹으려고요. 저 원래 여행 다닐 때는 진짜 온갖 맛집이란 맛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인데, 근데 이번 여행은 그런 컨셉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어두워지면은 조금 무서운데 혼자 있기. 그래도 한번 잘 있어봐야겠죠? 지금 이거를 제가 사이즈를 스톡홀름을 미디움으로 뜨고 있어요. 게이지를 거의 맞추긴 했는데 이게 원작은 4mm로 뜨는데 저는 지금 3.5mm로 뜨고 있거든요. 편물이 좀 촘촘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가 가슴 둘레가 110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좀 박시하게, 제 생각에 저한테 약간 박시한 느낌으로 잘 맞는 거는 110 사이즈인 것 같아서 110으로 선택을 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등판을 지금 이만큼 떴는데 이게 제가 몇 단인지 모르겠고 한 50단 되려나? 아니면 40 후반? 이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60 몇 단까지 뜨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앞판을 코 주워서 뜰 건데, 오늘 뒷판은 다 뜰 수 있을 것 같고, 앞판 한쪽을 이제 코를 여기 밑에서 코 줬거든요. 코 주워가지고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늘은 보여드리고, 지금 여행 이틀차 A 정도 되어 있었던 거,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음번에 영상 다시 켜가지고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여기 녹차밭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짠! 짠! 너무 멋있죠? 지금 제가 화면 옆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핸드폰도 보이네? 어쨌든 창에 비치는 건 제 핸드폰이고요. 이렇게 차밭 뷰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놓고, 커피도 이렇게 있으니까 커피도 마시고, 할 건데, 좀 더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 여러분들 그거 정하셨어요? 메이크9? 저는 2022년 메이크9 정했거든요. 이번에 정했는데 제가 작년에는 안 정했어요. 왜 안 정했냐면, 뭔가 저는 계획을 세워놓고 뜨는 타입은 아니고 그때그때 뜨고 싶은 걸 뜨는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안 정했는데, 근데 그게 맞기는 한데 막상 작년 연말이 되니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아쉬워가지고 나도 하나 만들어 놓을 걸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기억나진 않고 뭐가 있냐면, 일단 제가 뜨고 있는 이 스톡홀름 브이넥 스웨터, 스톡홀름 브이넥하고 지퍼 스웨터 하고요, 노프릴 하고, 그리고 예전에 보여드렸던 준카모토, 도안 추천에 있어요. 준카모토 맞나? 하여튼 그분의 엘레나 스웨터 하고, 임머 빈티지 스웨터, 이모님께서 만드신 자작 도안이신데 판매용은 아니고 그냥 뜨친 분들한테만 보여주셨어요. 임머 빈티지 스웨터하고, 예전에 도안 사뒀던 프리마베라 스웨터, 그리고 뭐였지? 그레니 스퀘어 스웨터였나? 그것도 있고, 그건 가디건인데 이름이 스웨터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리고 2개가 더 있는데 뭘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리고 모히 레이스 가디건? 그것도 뜨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걔네도 이렇게
한번 뜨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라입니다. 오늘은 5일째 아침이에요. 저는 지금 템플스테이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방인데 여기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지금 절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멋지죠? 지금 아침인데 5일차라고 하니까 아직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절의 아침 풍경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도 한번 뜨개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방 아니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오슬로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톡홀름을 저번에 이틀차 저녁 정도에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1일차에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하동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캐스톤을 했잖아요. 그리고 2일차 밤에는, 2일차 저녁 정도에는 이제 등판을 뜨고 있었어요. 아직 앞판에 들어가기 전이었죠. 그러고 이제 3일차 하고 4일차가 있었고 이제 5일차가 됐는데 4일차가 어제죠. 어제는 거의 뜨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얼마만큼 떴냐면 짜잔! 이만큼 떴어요. 지금 등판을 그때 다 떴고요. 등판 다 뜨고 나서 여기 코 주워서 이 부분에서 코 주워서 앞판 한쪽 뜨고 경사뜨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쪽도 앞판 또 주워서 이렇게 다 떴고요. 뜨고 나서 이제 이어가지고 얼마 못 떴어요. 이만큼? 한 2cm 정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V넥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앞판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제 나중에 여기서 코를 주워가지고 넥밴드를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톡홀름 스웨터를 이만큼 떴는데 사실 엄청 오래 걸리진 않고요. 나름 뭐 재밌습니다. 앞판이 아무래도 V넥이다 보니까 처음에 코수를 작게 시작하고 점점 이제 코 늘림을 해나가는 방식인데요.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뜨기 시작했으니까 뭐 레글런으로 따지면 소매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몸통을 쭉 무한 메리아스로 떠나가면 되고 다 뜨고 나면은 이제 고무단 하고 소매 뜨고 넥밴드 하면 끝이에요. 스웨터를 제가 잘 뜨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확실히 가디건보다는 뭔가 더 프로세스가 적잖아요. 가디건은 버튼밴드도 해야 하고 버튼밴드만 하면 되나? 그리고 겉뜨기 안뜨기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평면으로 떠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버튼밴드 하나 안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그 프로세스가 단순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가디건보다 스웨터를 더 많이 뜨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뜨개를 할 때 좀 더 단순한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스톡홀름 스웨터를 뜨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뭐 배색은 거의 안 했지만 제가 꽈배기를 좋아해가지고 무늬가 많은 옷들을 주로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을 만한 니트가 없는 거예요. 다 뭔가 뭐 꽃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꽈배기가 많거나 하트가 되어 있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뜬 옷들은 많은데, 뜨개 옷들은 많은데 막상 편하게 무난하게 입고 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옷들이 있다고 해야 되나? 거기다가 이제 저는 약간 공작새이기 때문에 색상도 좀 파스텔 톤? 화사한 그런 톤을 좀 많이 썼거든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디자인에 그런 컬러에 이렇게 되니까 좀 무난한 옷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 좀 더 무난한 컬러들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스톡홀름 스웨터를 제가 뜨개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위시리스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르게 됐는데 왜 노프릴이 아니라 보통 노프릴이 다른 분들께서 만인의 노프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진짜 기본적인 디자인이고 기본적인 레글런 스웨터고 핏도 예쁘다고들 하시고 하는데 왜 스톡홀름을 선택했냐면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레글런 스웨터보다는 드롭 숄더나 세딘 슬리브 이런 옷들을 더 좋아해요. 제 체형에 더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스톡홀름 스웨터 브이넥 버전을 먼저 뜨기로 했고요. 그리고 노프릴도 뜨기는 뜰 거예요. 노프릴을 이제 뭐로 뜨려고 생각 중이냐면 그거 스너게 논리에서 구매했던 푸푸 있잖아요. 그 예전에 생일쯤에 샀었는데 그 실하고 이제 제가 예전에 또 캐시 30짜리 콘사 사놓은 게 있어서 걔하고 합사를 해가지고 노프릴 스웨터를 뜨려고 생각 중이고 그 푸푸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 예쁘고 약간 진짜 고저스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뜨고 싶어서 노프릴로 생각을 했고 뭐 그렇다고 제가 그 레글런이 아예 안 어울리는 체형은 아니고 그냥 제가 선호하는 게 드롭이랑 그쪽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노프릴도 제가 안 떠본 건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 한번 떴었는데 그때는 이제 또 뜨개 초보일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분 논란이 있었던 곳에서 샀던 면사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사셨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걸로 이제 성분 논란이 터지기 전에 엄마를 떠드렸었어요. 노프릴을. 근데 그 옷을 이제 그 면사가 진짜 부드러웠거든요. 부드럽기는 했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색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드렸고 엄마가 그 옷을 진짜 잘 입으셨어요. 아무래도 면사다 보니까 보풀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잘 입으셨는데 그래도 그때 뜨개 초보기도 했고 면사기도 했고 그래서 코가 완전히 고르지는 않았고 거기다가 그래서 노프릴의 느낌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울실로, 캐시실로 이렇게 다시 떠보려고 생각 중이고 모헤어를 섞을지 말지가 좀 고민이 돼요. 모헤어가 집에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차피 합사를 한 겹으로 하려고 하면 100g만 사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는 거는 일단 좀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왜냐면 모헤어가 있으면 확실히 좀 더 뽁닥뽁닥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합사를 했을 때 그 느낌을 좀 더 중화시켜줘서 좀 더 그 두 다른 실들이 잘 어우러지게 한다고 도와준다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 스톡홀름은 모헤어를 섞진 않았어요. 그냥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근데 만족스러워요. 약간 연한 하늘색 베이스 실로 합사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아이보리색 컬러로 합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조금 진짜 맑은 호수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색상이 좀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약간 맑은 호수 같지 않아요? 투명하고 맑은 그런 느낌의 호수?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드는데 제가 요즘에 하늘색에 조금 꽂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퍼스널 컬러를 몰라요. 여태까지 웜톤인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자꾸 다른 분들께서 너는 웜톤 아니라 쿨톤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막 찾아보니까 막 유튜브 같은 거 찾아봤는데 의외로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퍼스널 컬러 중에 여쿨이라고 하죠. 여름 쿨톤? 한국인 중에는 여름 쿨톤이 제일 많다고 하는 영상을 봐가지고 근데 그 팔레트를 이제 봤는데 왠지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톤들이기도 하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톤들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나는 여름 쿨톤인가? 라고 좀 생각 중이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예전에 떴던 썬데이 가디건이 웜한 보라색 톤인데요. 그 옷을 입고 뜨개 모임을 갔다가 그때 다른 분께서 뜨셨던 하늘 색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파스텔 하늘 톤인가? 약간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한번 뜨신 거를 입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다른 분들께서 웜한 보라색 입었을 때보다 그 하늘색 옷을 입었을 때가 훨씬 얼굴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요즘에 하늘색에 점점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중입니다. 사람이 너무 약간 간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한테 잘 어울리는 색이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근데 이 마이 얼스를 제가 마침 가지고 있었어요. 생일 때 사가지고 그래서 얘도 조만간에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함뜨도 하는 겸 뜨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편물은 아주 마음에 들고 진짜 이 노블레스 제일 보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뜨면 뜰수록 이 느낌이 진짜 뽁닥뽁닥하고 포송포송하고 막 털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와 있진 않은데 진짜 자극적이지도 않고 저처럼 이제 그냥 무난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진짜 정말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좀 약간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 뜻친 분 중에 피부 예민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그래야 좀 더 자신감 있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난한 피부이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예민하신 분들도 가능하시고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여행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여행 얘기? 이제 제가 이틀 차에 말씀드렸을 때에는 그날 뭐 다 닫아가지고 이제 일찍 숙소에 와서 쉬는 중이었죠. 그리고 3일 차에는 이제 숙소를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서 같은 하동이기는 한데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야 하나? 좀 그런 느낌의 숙소였는데 거기가 진짜 예약하기가 정말 힘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보통 주말에 예약하거나 아니면 비수기가 아닐 때 예약을 하시면 막 2달 전, 3달 전 이럴 때 미리 티켓팅처럼 이렇게 막 광클 해가지고 예약을 해야 한대요. 근데 저는 정말 비수기에 와가지고 사실 그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 그런 숙소를 몰랐다가 에어비앤비에 이제 딱 쳤는데 그 숙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좋네 하고 예약을 한 거죠. 예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약을 먼저 해놓고 후기를 찾아보는데 막 다 엄청 예약이 힘든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자보자 해갖고 잤는데 와 숙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동에 오시면 최참판댁이라고 예전에 그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소설이 있잖아요. 그거 드라마로 예전에 많이 유명했었죠. 그 드라마에 나온 공간을 재현해 놓은, 저는 사실 그 세트장인 줄 알았는데 그 최참판댁은 그냥 재현을 해 놓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그 토지가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관광지가 된 곳인데 진짜 소설 속에 나온 것들을 잘 구현을 해놨다고 해요. 저는 어릴 때 좀 보다가 말았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한 중학생 1학년 때였나?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어쨌든. 그래서 진짜 막 문화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최참판댁 안에 있는 숙소였는데요. 거기가 이제 최참판댁이 다 기와집이고, 밑에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살았다고 되어 있는 뭐 초가집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 맨 위쪽에 꼭대기에 보면은 약간 신식 한옥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진짜 멋있는데 거기에 이제 숙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숙소도 아예 그렇게 막 쭉 하시는 숙소가 아니라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하고 에피그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벤트성? 근데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아니면 그냥 기획 상품 이런 느낌으로 약간 몇 달 동안, 몇 달 맞나? 하여튼 한정된 기간 동안에 그 숙소를 운영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숙소가 너무 좋았고 제가 살면서 가본 뭐 호텔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진짜 좋았어요. 제가 본 한옥 숙소 중에는 정말 최고였고, 그리고 방에서는 방은 좀 작았는데요. 방은 뭐 근데 2명이서 자기엔 충분한 정도였고 화장실도 깨끗했고, 근데 제 방의 특징이 방 안에 누각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문을 열면은 저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누각 전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는 풍경이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사진을 올리긴 했었는데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밥도 먹고 이것도 하고 다 하고 싶었는데 근데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갖고 추워가지고 그렇게 하진 못했고 사진만 몇 장 찍고 말았어요. 그래도 사진이라도 남길 수 있었던 거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렇게 했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조식도 먹으려고 했는데 조식은 이제 버스 시간, 차 시간 때문에 아쉽게도 먹지 못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에 목요일이 됐죠? 어제죠? 지금 기준으로는 목요일 아침에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쁘기는 진짜 예쁘고 진짜 분위기 있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저는 캐리어도 끌어야 되고 짐도 많고 막 버스로 이동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눈이 오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어떻게 가지? 잘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그랬는데 이제 약간 기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였죠. 근데 체크아웃을 하는데 거기 분께서 진짜 친절하시거든요. 일하시는 분께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이제 막 기념품도 주시고 막 하시면서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다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동에는 눈이 진짜 안 온대요. 하동에 막 1년에 2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정도인데 그 농사를 많이 지으시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제 겨울에 이렇게 땅이 얼어야 그 다음 년에 그 농사를 지었을 때 땅이 막 단단해져가지고 더 작물이 잘 자라는 그렇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동에서는 눈 오는 날을 복된 날이라고 한대요. 진짜
보기가 정말 정말 힘들고, 그리고 보면은 운이 좋고 복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 걱정이 한 방에 다 사라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져서 어제 여행을 하는 내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그분께도 너무 감사했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조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좋게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체크아웃을 하고 구례로 왔어요. 구례 터미널로 와가지고 이제 유명하다는 그날이 어제가 또 딱 구례 5일장이 서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구례 5일장에 갔는데 5일장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수구레 국밥인가? 그런 게 있어요. 수구레 국밥 예전에 TV에서 봤었는데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된 거냐면 그거 이름이 뭐였지? 금쪽이었나? 아닌데. 동치미? 그 애들 나와가지고 무슨 토크쇼처럼 엄마한테 불만 있는 거 얘기하고 서로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거기서 어떤 여자아이가 약간 살집이 있는, 덩치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엄마가 그거를 가지고 엄청 막 애를 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애가, 여자애가 중학생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먹었나? 수구레 국밥을? 혼자 먹었나? 하여튼 그 수구레 국밥이라는 걸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수구레 국밥이 뭐지? 하고 궁금했었는데, 마침 구례 5일장에 맛집이라길래 제가 또 가서 먹어봤는데 그냥 깔끔하게 괜찮은 맛이었는데, 아마 뭐 대창 같은 거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선지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실 맛은 아니었고, 좀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는 국밥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구례 5일장에서 먹고 나서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러 왔죠. 템플스테이, 저는 천은사라는 곳에서 템플스테이를 했고, 이 구례에 유명한 절이 천은사 말고 화엄사가 더 유명해요. 근데 화엄사에도 템플스테이를 하긴 하는데 약간 저는 고즈넉한 곳에서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게 되었고, 진짜 사람이 없고 조용해요. 진짜 사람이 정말 없고, 이번 여행은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인데 사람을 정말 안 만나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할머니 댁도 이제 두 분 다 서울에 있었고 하다 보니까 시골에 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 KTX도 안 타보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번엔 정말 사람이 너무 없는 곳에 이렇게 있고, 시골이니까 버스도 진짜 안 오더라고요. 하루에 막 4번, 3번? 그래서 조금 있다가도 버스를 타러 가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막 버스도 안 오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약간, 뭐 좋기는 한데 조금 답답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템플스테이를 하게 됐는데, 방이 2인실을 혼자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넓고 2명이서도 진짜 충분하게 한 3, 4명까지도 잘 수 있을 것 같고, 난방이 진짜 잘 되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절이고 한옥 느낌의 숙소이다 보니까 공기는 좀 차요. 공기는 되게 찬데 바닥은 엄청 따뜻하고, 그래서 딱 피부에는 좋겠다 이런 느낌도 들면서 좋았어요. 되게 약간 노천탕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방바닥은 진짜 뜨겁고, 지금도 엉덩이가 엄청 뜨거워요. 어쨌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뜨개를 하려고 했는데 뜨개를 거의 못하고 한 11시쯤 잤나?
이게 절에 와서 그런 건지, 여행을 하면서 이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건지, 제가 보통 진짜 늦게 자는데, 어제는 엄청 빨리 졸려갖고, 한 10시부터는 거의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6시쯤인가 6시 반인가쯤에 깼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고양이가 우는 거예요. 여기 절에서 키우시는 고양이가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제 약간 친해진 고양이가 있거든요. 완전 까만 고양인데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걔 이름이 오디인데 문을 여니까 고양이 소리가 들려서 오디가 호다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고양이 간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식 주니까 엄청 골골거리고 뒹굴다가 이제 갔는데 약간 그런 뭔가 순간도 되게 소중했고 오늘은 이제 아침에 잠깐 산책도 하고 왔고 사실 10시에 아침 예불이라고 해서 갔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어제 안내해 주신 분께서 10시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방에 와서 또 타임테이블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보니까 또 그 타임테이블엔 또 10시 반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 예불은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시 15분에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이제 타러 갈 건데 짐도 다 싸놨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아직 많아가지고 지금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뜨게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조금 교통이 조금 빡센데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 구례 터미널로 가서 구례 터미널에서 구례구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여수에 갑니다. 이제 여수에 가면은 제 뜬어노 또 서울에서 내려올 거고 그리고 제 대학교 친구 중에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진주에 살아요. 그래서 진주하고 근데 여수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만나러 와준다고 해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만나는 사람들하고 간만에 가는 도시. 그래서 좀 신나요. 어제 구례 5일장 쪽에 보니까 이디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디야 같이 프랜차이즈가 있는 걸 보니까 뭐야 구례 완전 도시네 이런 느낌 들어가지고 하동에는 그런 것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 제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후기는 진짜 좋기는 좋았는데 하동은 여러분 뚜벅이로 가지 마세요. 아니면 다 택시비로 쓰셔야 하고 이동하기도 너무 힘들고 음식점도 그리고 혼자서 오지 마세요. 음식점이 거의 2인분씩밖에 안 팔아가지고 먹을 게 제첩 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관광지로 가려고요. 여기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혼자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근데 아마 또 올 것 같기는 해요. 혼자 여행을 해본 건 처음이지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즐겁고 뭔가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보다 뭔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종종 혼자 여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길게 오는 일은 드물겠지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확실히 영상을 찍으면서 뜨개를 하다 보면은 뜨개를 금방 해요. 벌써 몇 단을 돌아버렸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볼은 제가 그저께 보여드렸을 때는 좀 더 컸죠. 근데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진짜 이만했거든요. 조그마한 접시만 했거든요.
이게 119g이어서.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한 몇 그램 되려나? 10g? 10g? 10 초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오늘 최대한 다 써보는 방법으로 하고, 뭐 안 되면 뭐 많은 걸로 하고, 이제 금토일은 뜨노누하고 같이 여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뜨게 할 시간이 거의 안 날 것 같아서 물론 틈 날 때마다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길 수도 있고 다음번에 또 찍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마 이번 영상은 엔간하면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저의 스톡홀름 스웨터는 캐스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만큼 자랐고, 사이즈는 드롭 숄더니까 이게 펴갖고 이렇게 오면은 괜찮을 것 같죠? 예쁠 것 같아요. 어쨌든 나머지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이나 해서 보여드릴게요. 빨리 그거 찍어야 되는데, 2021년 결산 영상을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1월이 다 지나고 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번 영상은 뭔가 뜨개 수다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 얘기도 조금 많았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아무래도 제가 여행을 오다 보니까 여행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냥 라디오 들으시는 것처럼 뜨개 수다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다음 영상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Everyday 쉘라였습니다. 안녕!